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패션 자유와 구속을 강연하게 된 김진환입니다. 저는 지금 SK 네트워크스에서 여성복 상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여성복 쪽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계속 여성복 중심으로 상품 기획을 내셔널 브랜드 지금 계속 해오고 왔습니다. 네, 사실 여성복 쪽은 사실 스마트 패션하고 좀 거리가 먼 영역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사실 좀 약간 IT랑 의류랑 이런 것들이 좀 첨단 테크적인 게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마트 패션 쪽으로 주제를 잡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어쩌면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패션 쪽에서 생각했을 때 이런 쪽으로 이제 스마트 패션이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연을 너무 길게 보시느라고 좀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좀 볼거리 위주로 지나갈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덜 지루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순서는 먼저 스마트 패션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패션을 웨어, 좀 의상 쪽과 그 다음에 리테일, 유통 쪽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국내의 사례들을 여러분한테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린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패션 쪽에서 바라보는 앞으로의 그 스마트 패션의 다음 넥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스마트 패션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차고 계시는 그 애플 워치나 아니면 스마트워치 아니면은 뭐 TV 속 광고 속에 뭐 나오는 아웃도어라든지 아니면 오토 서비스로 많은 그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맞긴 하지만 좀 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것인지 일단 사전적 의미부터 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의 사전적 의미는 맵시 좋은, 말쑥한, 뭐 그다음에 깔끔한, 뭐 똑똑한 영리한, 그다음에 컴퓨터로 조정돼서 그래서 영리하게 느껴지는 이런 주요한 뜻을 갖고 있고요. 패션은 의상이나 그 머리 헤어스타일 그런 것들이 유행하거나 인기를 반영하는 것 아니면 또 행동이나 문화 같은 것들이 유행하는 방식 그리고 패션과 의류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두 단어가 합쳐진 스마트 패션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영화 인크레더블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그 히어로들이 입는 정말 뭔가 총알도 막아주고 아니면은 뭐 불에도 타지 않으면서 뭐 탄성도 좋고 아니면은 뭐 아이언맨처럼 뭐 로켓도 나가고 하늘 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스마트 패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런 쫄쫄이 옷을 입는다고 해가지고 저게 아 패션이다 앞으로 유행이 될 거다 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패션은 일단 그 맵시 좋은 말쑥한 그 다음에 영리한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유행과 인기, 유행하는 방식, 패션 의류업이 합쳐져서 다양한 정보와 편안함, 실용적인 테크가 현 시대의 문화, 가치, 라이프 스타일이 가미되어 유행하거나 유행이 될 패션과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스마트 패션에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 그 답은 아까 말씀드린 정의에서도 볼 수 있겠는데요. 패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행을 선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정보가 오가고 있고 하이테크들이 오가고 있는 이 테크와 패션은 어떻게 보면은 꼭 접목해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 패션 업계에서 봤을 때는 이 스마트 패션 자체가 앞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영역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지금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 PC는 한동안 가입자가 엄청 많아졌다가 지금 근 몇 년 사이에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신장률이 근데 지금 웨어러블 가입자는 분기별로 10만 명씩 늘어나가지고 작년 초 기준으로 43만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웨어러블 자체가 지금 그 스마트 그 웨어러블 제품 중에서 스마트 웨어 비중이 2016년에 0.6%에 불과했는데 2000년도에는 그 7.3%로 매우 큰 확대를 보일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자체가 그 신장률 자체가 스마트폰은 뭐 14년에서 18년까지 12.7% 정도 신장할 걸로 보여지는데
웨어러블 자체는 지금 52%의 고신장을 보여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스마트폰보다도 훨씬 높은 신장률을 보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통 안에서 이제 국내 모바일 시장의 쇼핑 규모를 보시면 그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2% 정도밖에 신장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56%나 신장을 해가지고 36조 원에 이르는 그 모바일 시장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 중에서 패션은 전체 비중의 그 모바일 시장 안에서 20%를 넘게 차지하면서 그 모바일 시장의 가장 1등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패션업계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는데 지금 모바일 시장이나 이쪽의 유통에 대해서는 엄청난 웨어러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발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패션 쪽의 유통사나 제조사에서는 지금 그 온라인 모바일 쇼핑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오토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하지 않아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지금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지금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이제부터 보실 건데요. 처음에 이제 스마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웨어는 지금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기반해서 그 안전과 건강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생활의 편리함과 실용성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지금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례를 보실 건데요. 지금 처음에 보는 게 배송주주라고 지금 뭐 혹시 아이를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신발에 USB로 충전해서 LED 불빛이 나오는 그 아동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에 이제 아이들이 어둠 속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잘 식별이 안 되는데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야간에도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차 같은 데 치이지 않을 수 있도록 식별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또 아이들이 이 불빛이 나기 때문에 되게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서 재미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요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약간 그 엄마들의 약간 이템 같은 식으로 지금 약간 좀 떠오르고 있는 아동화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나중에 사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상품들이 단순히 이제 아동복뿐만 아니라 그 뭐 자전거 라이딩 웨어라던가 아니면 바이크 웨어 아니면 가방 이런 데서도 이제 쓸 수 있고 앞으로 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쓸 수 있는 스마트 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뭐 TV 광고로 많이 예쁜 연예인들도 나와가지고 광고도 하고 많이 보셨던 블랙야크의 그 H라는 제품인데요. 의상 안에 커넥터를 장착해가지고 그 재킷의 온도와 습도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또한 GPS를 이용해서 그 사용자가 있는 지역의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날씨에 맞춰서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기능도 있고 발열 소재를 사용해서 소재의 테크놀로지를 살린 그런 제품입니다.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이제 조난 시에 그 위치 전송을 자동으로 GPS를 통해서 해준다던가 아니면 재킷 앞부분에 소형 발전기를 부착해가지고 뭐 조난을 당하더라도 풍력으로 이렇게 뭐 아니면 태양열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충전해서 자기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아웃도어에서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웨어에 좀 많이 근접해 있는 옷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장성과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또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오롱에서 만든 글림이라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그 앞에 전면에 보이면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핸드폰의 문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알람, 배터리 부족 같은 거를 이렇게 LED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가지고 굳이 이제 여성분들 가방을 꺼내지 않더라도 가방 안에 있는 핸드폰의 상황이나 그런 거를 좀 보여줄 수도 있고 이 불빛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패션을 가미시켜가지고 이제 주목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약간 이제 스마트와 패션이 결합된 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이런 유사한 제품으로 여성의 가방이 되게 안에 내용들이 많고 큰 가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찾으실 때 막 잘 못 찾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해서 안에서 불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가방 안에 그 휴대용 보조 배터리 같은 게 자체 내장이 돼 있어서 그 이제 뭐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제품들도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제품은 뭐 이름부터가 스마트 슈트라고 지어 있는 이제 제일 무지개 노가디스 이제 스마트 슈트인데요. 이 상위에 근거리 무선 칩을 넣어가지고 이를 활용해서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있는 슈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에 내장 그 안에 스마트폰 전용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핸드폰을 꺼내면 화면 잠금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던가 아니면 단추를 통해 가지고 뭐 드라이빙 모드, 오피스 모드, 그다음에 뭐 기타 뭐 회의 모드 등을 해가지고 전화를 자동으로 단추로 차단한다던가 아니면 운전할 때 뭐 전화를 좀 삭제해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 명함 전송 같은 기능 같은 경우를 이제 소매 이제 뭐 단추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용화된다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탈 때나 물건을 결제할 때 굳이 핸드폰을 꺼내 지금 뭐 삼성페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굳이 이제 소매에 있는 단추나 손을 이렇게 쓱 함으로써 그냥 손에 있는 반지를 한다던가 이런 걸로 쉽게 결제나 뭐 물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될 수 있는 상품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그 나이키 다음으로 스포츠웨어에서 매출이 좋은 그 언더아머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언더아머에서 슬리핑 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리핑 웨어는 이제 잠자는 동안 이제 어플을 통해서 최적의 수면 온도라던가 그 다음에 소재 테크놀로지를 써서 뭐 땀을 많이 금방 뭐 배출해 준다고 해서 지금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조해 있는 그런 옷인데요. 이외에도 지금 그 스마트 신발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자가 6번 점프를 하고 나면 이 사용자가 지금 몸이 얼마나 풀렸는지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제품까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 외에도 지금 구글에서 프로젝트 자카드라고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소재 자체가 그 섬유 자체 전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소재여가지고 대화형 섬유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이용해서 지금 리바이스랑 지금 협업해서 아마 조만간 상용화된 제품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옷 전체가 다 터치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뭐 가슴을 만지면은 뭐 전화를 받을 수 있다던가 뭐 왼쪽을 만지면은 뭐 음악을 앞으로 돌리던 볼륨을 올리던 굳이 핸드폰을 꺼내지 않아도 입고 있는 옷을 자체로 터치를 해서 그 스마트한 생활을 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구글에서도 정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키에서 만든 신발입니다. 그 혹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영화 백투더퓨처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요. 거기 영화 2편에서 마이클 제이 폭스가 신었던 그 미래에서 신었던 그 운동화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뭐냐면 딱 거기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발 신는 순간 운동화 끈을 맬 필요가 없이 운동화 자동으로 매어지거든요. 그래서 발 밑에 적용된 압력 센서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게 신발끈을 조여지는 건데요. 일단 소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다른 전자제품 회사들보다 더 먼저 건강제품 애플이라든가 뭐 피트니스 밴드 이런 것들 계속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딩 브랜드에서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뭐 어차피 패션, 뭐 스마트 패션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많이 떠올릴 것 같은 애플워치인데요. 그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 퍼플보다 뒤늦게 스마트워치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얘네가 1등이거든요. 그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그 이유는 이 특유의 감성과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스마트워치를 재정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워치들이 이제 스마트 밴드 중심에서 약간 정보를 전달해주고 스마트폰의 연장인 스마트 라이크 형식으로 갔다면 그게 이제 삼성이나 이제 보통 이제 뭐 LG라던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은 워치 자체에서 그러니까 시계에서 할 수 있는 이 작은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려서 그 조그 버튼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핸드폰의 연장이 아닌 시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자체 UI라던가 아니면은 버튼 배열을 통해서 독특한 자기네만의 워치를 만들어서 일단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에르메스와 협업을 통해서 시계가 갖고 있는 본질적으로 액세서리의 기능을 좀 그리고 패션이라는 기능을 좀 부각시켜가지고 시장성을 좀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다른 그 브랜드들이 일회성 협업으로 많이 가는 거에 비해서 얘들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업을 함으로써 이게 좀 이제 하나의 라인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패션업계에서는 되게 좀 놀랍고 쿨한 협업이라는 그 이슈가 아닌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스마트웨어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스마트 그 리테일 유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현재까지는 이 유통의 리테일에 대해서는 스마트 패션 쪽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쇼핑 항공을 제공해주는 오토 서비스를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성장 속에서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시장만 유독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큰 폭 상승을 하고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유통사 제조사들이 독자적인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있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알 수 있는 그 스타벅스의 그 사이런 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오토 서비스 중에 하나라서 예시를 드는 건데요. 그 어플을 통해서 미리 선 주문을 해놓고 줄을 쓰거나 뭐 안에서 대기할 필요 없이 예정된 시간에 가면 자기가 그 커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이런 서비스를 패션업계도 지금 사실은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일모직이나 한섬, 삼성, 코오롱, 뭐 세정, SK 등 자사 브랜드몰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쇼핑을 하고 물건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을 하고 AS 같은 경우도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하거나 사이즈 교환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인데 이게 왜 좋은가 하면 사실 뭐 유통업계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오프라인 매장은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직영을 낸다 하더라도 자체 그 월세를 내야 되고 백화점은 들어가도 옷에 대한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과 달리 수수료를 내고 들어가는 매장이기 때문에 그 백화점 수수료 때문에 사실 옷값 백화점 비싸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백화점 수수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30% 정도 가까이 아니면 더 심하게 더 많이 백화점에서 옷 한 벌 10,000원짜리를 사면 걔네가 3,300원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백화점에서 그냥.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사몰을 운영하면은 자사의 인원 갖고 매장 운영하지 않고 운영하기 때문에 더 할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이 더 뭐 쿠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먹여지고 더 싼 이유는 그런 사실 유통업계에 보이지 않는 그 마진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자사몰을 이용하면 소비자들은 좀 더 할인된 가격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유통업계 제조업체는 이걸 이용해서 또 마진을 이제 할인하는 부분을 그걸 다시 소비자한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서로한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뭐 사실 지금 유통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네이버의 그 스타일 윈도우인데요. 지금 제주도에 있는 소비자가 이제 가로수에 있는 매장에서 옷을 살 수 있고 목포에 있는 작은 옷가게 주인이 전국 곳곳에 물건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 전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온라인 쇼핑몰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아무리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옷을 찍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고객 데이터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그게 노출이 되고 활성화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네이버라는 되게 큰 빅마켓을 이용하면은 손쉽게 그 옷을 전국 곳곳에 보낼 수 있고 자기 매장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 골목시장의 전국화라는 타이틀로 이제 네이버가 하고 있는 건데 그 자본이 부족한 개인 창업자들이 굳이 대형 점포나 백화점에 들어가지 않고 전국으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좋긴 한데 사실 뭐 뉴스에도 얼마 전에 나오고 했는데 네이버가 거의 독과점식으로 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도 좀 많긴 하지만 앞으로 뭔가 다른 업체들이 이런 서비스를 좀 더 경쟁을 하고 더 많이 발전시킨다면은 뭔가 좀 더 그 시장성도 높아지고 모든 좀 상권도 살아날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온라인 중심의 서비스였다면 다음 설명해드릴 서비스는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되게 큰 백화점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 기술인데요. 비콘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실업하고 비슷한 건데 고객이 백화점에 들어선 순간 그 고객이 그동안 무엇을 샀는지 어느 브랜드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파악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신상품 정보라던가 아니면 할인 정보 그리고 상품에 대한 추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스마트 패션의 유통 쪽에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지갑이 더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제 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이 영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불황 속에서는 가장 비용적인 코스트 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가장 영역이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끈을 자동으로 묶어주고 옷만 입어도 모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잠을 자면서도 케어를 받고 손목의 알림도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오프라인에 자기 편한 장소에서 물건을 픽업하고 매장을 둘러보기만 해도 그냥 지나치기만 해도 다양한 정보를 얻는 이 시대.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 생활이 나를 과연 편안하게만 하는 건지 아니면 자유롭게 하는 건지 너무 많은 정보의 알림과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더 구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 패션의 다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정보와 하이테크가 선보이는 이 시대에 다시 주목되고 있는 문화적 키워드는 이모션, 즉 감정입니다. 개인의 취향이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미니멀리즘이 부각돼서 그게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버림의 미학이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프에서 벗어나가지고 여유를 찾고 그 다음에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찾는 것들이 지금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레미제라블과 최근에 그 신기한 동물사전대에 출연한 유명한 연기파 배우죠. 그 에디 레드메이는 그 작년 한 해 동안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을 더 많이 했다라고 인터뷰를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유명인들이 디지털 디톡스를 외치면서 전자기기에서 멀어져 영혼의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책인 것 같은데요. 수잔 케인의 카이아트라는 책입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에 대한 예찬을 함으로써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명한 산업 디자인인 제스퍼 모리슨이 디자인한 덤폰입니다. 덤폰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반대되는 의미로 이제 최소한의 기능만 둔 전화기를 의미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기능은 단순하지만 값비싸게 포장된 고급 제품들이 스마트폰과 그 SNS에 너무 이제 질린 사람들한테 대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스마트워치의 변화를 보면은 또 이런 그 흐름을 좀 알 수 있는데요. 1세대는 이 피트니스로 이제 정보, 운동에 대한 그런 정보를 시작했다면 약간 그 다음에는 알림을 알려주는 손목의 디바이스,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의 축소판인 스마트폰 라이프, 그래서 애플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패션이 플러스된 그런 쪽으로 감성이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피트니스 밴드가 또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그 약간 디자인성이라던가 심플함을 강조하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너무 복잡한 거 싫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젠타라는 회사에서 만든 피트니스 약간 스마트 밴드입니다. 피트니스 밴드라기보다는 스마트 밴드인데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인데 이 제품은 일, 주, 달에 걸쳐서 그 기존과 다르게 감성적인 거와 육체적인 것들을 산소 포화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비언어적인 것들을 생활 패턴을 막 연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제시해가지고 모니터링 해주는 제품입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는 저도 아직 출시 전이라 잘 모르겠지만 지금 외국에서는 이처럼 뭔가 많은 정보를 주고 뭔가 하이테크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 감성적이고 사람의 그 편함을 주고 좀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스마트 패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과 건강, 그 다음에 정보 전달, 편안함과 기능을 쉽고 편하게 해주는 것을 기반으로 테크노 부스터, 그 주가 아닌 도우미로서 이지하고 편안한 길을 가는 감성 테크놀로지의 길을 갈 때 주는 이제 약간 감성적인 면이 주가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스마트 패션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한 일상 업무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의미 있는 일에 쓸 시간을 더 주면서 기능은 심플하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일상 속에 영유할 수 있는 패션과의 만남이 됐을 때 스마트 패션은 감성 테크놀로지로서의 완성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강의라서 되게 지루하실 텐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뭔가 그래도 좀 얻어가시는 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